자, 이번엔 저랑 뭘 할 거냐면 그리드 한번 해볼게요. 그리드. 자, 그리드는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하는 거. 여기 그리드죠. 이거 보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테이블이 생각이 나죠. 테이블처럼 이렇게 배치하는 것을 그리드로 하는데 선생님 그럼 그냥 테이블 쓰면 안 돼요? 테이블 쓰면 안 돼요. 테이블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테이블이랑 일반적인 블럭이랑 이 안에 있는 배치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테이블이면 이걸 셀이라 부르거든요. 각셀. 각셀 안에 있는 텍스트가 가로 배치예요. 가로로 쭉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블럭을 우리가 고정 크기를 줄 수 있죠. 고정 크기를 주고 텍스트를 쓰면 이게 블럭이기 때문에 랩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늘어나요. 일반적인 건데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셀에 텍스트를 다 넣기 위해서 가로로 쭉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가로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래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가로 소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테이블로 우리가 무언가 레이아웃을 짜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어, 진짜 말 그대로 테이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테이블로 우리가 이런 레이아웃을 짜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드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냐면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헤더, 메뉴, 메인, 라이트, 부터 이게 뭐예요? 큰 레이아웃이죠. 우리가 웹에서 큰 레이아웃을 이렇게 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제목, 그 다음에 헤더 내부 같은 것들이 있는 곳이고 여기 부터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사이드 메뉴, 그다음 내용, 그다음 오른쪽 광고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할 수 있죠. 지금 보면 이렇게 헤더, 아이고 메뉴, 메인, 라이트, 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율을 정할 수 있어요. 비율. 지금 보면 1대 4대 1 이렇게 되겠죠. 1대 4대 1, 1대 4대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그리드 모양의 레이아웃을 짤 때는 이렇게 그리드를 쓰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거 말고 뭐 카드 같은 것들을 쓸 때도 쓰겠죠. 뭐 이렇게 카드 같은 걸 배치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라고 하면 이미지로 된 어떤 정보들을 카드라 불러요. 이미지로 된 정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어, 남자들은 그런 걸 알죠. 유희왕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카드 게임 있죠. 아니면 포켓몬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진이 이렇게 있고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카드 레이아웃이라 불러요. 이때 카드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용도로 쓰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그리드를 쓰면 유용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이렇게 오토 돼 있죠? 오토. 그런데 내가 이제 이게 데스크탑 화면이면 태블릿에서는 요 세 개가 보여지기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두 개만 보이게 하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하나만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경이 가능해요. 요거를 이제 오토란 말은 이 친구를 똑같은 크기로 세 개 배열하겠다 이 뜻이겠죠. 오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바일 화면이냐 태블릿이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미디어 쿼리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건데 자, 이게 미디어 퀄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미디어에서 웹이 재생되냐, 웹이 화면이 보여지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을 미디어 퀄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런 미디어 퀄리를 쓰는 것을 반응형 웹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CSS로 이 1200 이상의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게 할 거야. 1200px라고 하는 거는 보통 태블릿 이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모니터가 1980이죠. 그 다음에 700, 768 정도면 요즘 좀 커다란 핸드폰, 큰 핸드폰, 뭐 예를 들어 노트 같은 것들을 얘기하죠. 또 이제 접이식 핸드폰 이런 것들을 이제 768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 이상에서는 이렇게 보여라. 그 다음에 576이면 굉장히 작은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은 이렇게 보여라 이런 거겠죠. 반대로도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면 맥스 이렇게 돼 있죠. 최대 여기까지 이런 거겠죠. 자, 이거 이제 미디어 퀄이라고요. 이것도 배워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쿼리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핸드폰이면 가로 모드가 있고 세로 모드가 있죠. 가로 모드 있대, 세로 모드 있대.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가로 모드 있대, 세로 모드 있대. 그 다음에 모니터 중에 흑백만 출력하는 모니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흑백만 출력하는, 지금 잘못돼 있네. 요즘 아마 다른 거일 텐데 흑백만 출력하는 거 있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우스로 입력하는 것. 이걸 터치로도 할 수 있어요. 터치하면 이제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이거나 뭐 전압식 뭐 여러분들 저쪽 뭐냐 요즘 식당 가면 다 그죠? 키오스크에서 터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터치 이벤트가 되겠죠. 이 허버랑 터치랑 큰 차이가 뭐냐면 마우스 포인터는 조그만하죠. 터치는 요만큼 커요. 그래서 입력하는 공간이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하기를 아무거나 가서 이게 검사하기를 눌러요. 자, 여기 왼쪽에 여 보면 화면에 보면 데스크탑 모드, 모바일 모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 화면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개발하실 때는 여기 있다. 여기 보면 최신 아이폰으로 보통 맞추거나 갤럭시 폰으로 맞춰요. 갤럭시 폰으로. 뭐 최신 아이폰으로 이렇게 맞추겠죠. 보면 이제 해상도가 430이라고 써져 있어요. 좀 키워볼까요? 보면 지금 현재 140 했더니 430 나오죠. 선생님 근데 저는 해상도가 4K, 2K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HD급 또는 2K로 그러니까 HD급의 2배죠. 그렇게 보는 거랑 웹상에서 화면을 얼마나 크기로 출력하는 거랑 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출력하는 해상도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이 아무리 HD급으로 본다고 해도 이 화면을 이 화면 HD급으로 출력해버리면 글자가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아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바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면 HD급으로. 그러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핸드폰은 해상도를 줄인다고요. 해상도를 줄인다기보다는 글자 크기를 이 해상도에 맞춰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상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가로 크기. 내 핸드폰의 가로 크기는 이런 거다. 지금 현재 요거는 태블릿이죠. 태블릿이니까 912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Z 폴더고요. 보면 갤럭시 Z 폴더 5가 보면 가로가 굉장히 작은 걸 볼 수 있죠. 344면 굉장히 작다. 세로는 굉장히 길고 이렇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핸드폰을 보통 얘기할 때는 아이폰 SE를 보통 얘기해요. 아이폰 SE가 제일 작은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근데 어, 갤럭시 Z가 제일 작아졌네요. 344로 제일 작아졌네 가로가. 우리는 이제 아이폰 SE가 제일 작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응형 웹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런데 이제 그리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미디어 퀄이랑 요 템플릿이랑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면이 작을 때는 요 메뉴를 없애는 거예요. 라이트랑 메뉴를 위아래로 옮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는 태블릿 때는 라이트만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형 웹으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죠. 이때 그리드를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 템플릿 어레이라는 게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드를 보실 때, 그냥 이렇게 셀을 배치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써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리드를 얘기할 때는 그리드 박스, 그리드 컨테이너라기보다는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그리드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응형 웹에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이라 부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이블에 행과 연로된 레이아웃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성한다는 거죠. 자, 한번 속성을 좀 보죠. 만들어서 심플하게 보고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 HTML L17 그리드 너무 작으니까 엔터해서 이렇게 키울게요. 얘도 키울 수 있으려나? 이 지금 제가 단축키가 단축키가 안 먹히네. 음, 어쩔 수 없다. 자, 그리드 시스템으로 자, 이렇게만 심플하게 하죠. 자,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리드 컨테이너라고 할게요. 자, 스타일이라 하고 만약에 그리드 컨테이너면 이렇게 하죠. 그리드다. 백그라운드도 좀 주고요. 볼더도 좀 주고요. 바이올렛 줄까? 자, 이 그리드 안에 있는 아이템들은 다 그리드 아이템이 돼요. 플렉스랑 똑같이. 그래서 자, 그리드 컨테이너 안에 있는 div는 다 그리드 아이템이 됩니다. 이 친구도 백그라운드를 좀 줄게요. 아까 전처럼 다크 씨 그린하고 볼더도 좀 주죠. 올리브 그린 할까요? 올리브 그린. 자, 다 했으면 그리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와서 div인데 그리드 컨테이너인 거예요. 그 안에 div를 둘 건데 안에 글자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달러 달러 아이템이라고 하죠. 아이템. 한 12개 정도 줄까요? 12개 정도. 띄울 거고요. 일단은 코리안 빼먹었네요. 코리안 쓰고 띄울게요. 자, 내가 이 친구를 이제 정렬을 하고 싶어요. 정렬. 자,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자, 이 친구는 다 이제 그리드 아이템들인 거예요. 자, 이때 그리드 템플릿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리드 템플릿. 여기 지금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템플릿. 자, 지금 보면 두 개씩, 그러니까 2배 크기 하나, 2배 크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대 1대1 한번 해볼게요. 1대 1대1. 지금 되게 자유롭게 배치되는 걸 볼 수 있죠. 중간의 크기를 2배로 하고 싶으면 2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그로우 속성이랑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플렉스 그로우랑 차이점은 이제 그리드는 그리드 부모가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이거 주석 달고, 오토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이 하고 싶으면. 오토 이렇게 똑같은 크기가 되죠. 4개를 하고 싶으면 4개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아이템을 가로를 좀 키워볼까요? 자, 아이템을 좀 키워볼게요. 세로. 자, 높이를 한 5em 정도 줄까요? 5em. 자, 이 글자를 중앙 정렬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심플하게 플렉스를 주면 되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고 오리진 아이템을 센터로 주면 이렇게 중앙 정렬. 저스티파이 컨텐츠도 센터로 주면 중앙 정렬.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 쓰면 텍스트 오리진 센터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를 OEM 이렇게 줬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플렉스로 주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토 해도 되고 111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그대로 해서 자, 주석 달고 111 한번 해볼게요. 그냥 111. 자,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틀렸다라고 하죠. 단위가 틀렸다. 무조건 여기다가 이렇게 프레임을 써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3번, 4번 반복하는 게 귀찮잖아요. 이때 함수를 하나 줘요. 뭐냐면 repeat를 할 거다. 4번을 1프레임으로 할 거다. 우리가 동일한 걸 쓸 때는 이런 식으로 repeat를 쓸 수 있겠죠. 5번을 하면 5개, 6번을 하면 6개. 이런 식으로 3개를 하면 4개를 하면 4개. 다섯 개를 해놓을까요?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게 뜨죠. 자, 그래서 이 그리드랑 같이 쓰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또 어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써볼 거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특정 아이템만 2배로 키운다거나 세로로 2배, 가로로 2배 이런 식으로 배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요거 리피트 마지막에 해놨고요. 쉬는 시간이니까 쉬었다 와가지고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